안녕하세요. 백세살롱입니다. 요즘 들어 날씨가 참 춥네요. 이렇게 추운 날이면 자식들 얼굴이 더 보고 싶으시죠?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신 어르신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. 요즘 제가 주변에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.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나서 외로운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 말입니다. 내 자식은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조차도요. 여러분, 저도 정말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.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저도 잘 압니다. 하지만 오늘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서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바로 재산 관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평생 벌고 모은 그 소중한 재산 성급하게 다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. 오늘 제가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첫째, 재산은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. 여러분,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예전 같지 않아요. 옛날에는 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했고 장남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부모님을 끝까지 책임졌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. 요양원에 계신 어떤 어르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. 자식들한테 집이랑 예금 다 넘겨줬어. 그때는 날 잘 모실 거라고 약속했지. 근데 지금은 명절에도 안 와. 전화도 잘 안 받아.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? 물론 모든 자식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. 효자, 효녀도 많습니다.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. 자식들 형편이 어떻게 될지, 며느리나 사위가 어떤 사람일지, 손주들 교육비가 얼마나 들지 아무도 모릅니다. 그래서 재산은 여러분의 보험이자 안전장치입니다. 혹시라도 건강이 나빠져서 요양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그때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신세가 되고 싶으십니까? 아니면 여러분이 쥐고 계신 통장으로 걱정 마라.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? 재산이 있으면 선택권이 생깁니다. 어디서 살지, 누구와 살지, 어떤 치료를 받을지 여러분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바로 품이 있는 노년입니다. 둘째, 재산은 관계에서의 균형추입니다. 참 슬픈 이야기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게 힘의 균형으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. 특히 나이 들수록 그렇습니다. 재산을 다 넘겨주는 순간 여러분의 발언권이 약해집니다. 이제 우리 집인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.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? 집도 자식 명의로 넘어가고 통장도 비었는데 무슨 힘으로 대접을 요구하겠습니까? 반대로 재산을 쥐고 계시면 어떻습니까? 자식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.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. 우리가 원하는 건 진심 어린 효도인데 현실은 때로 그렇지 못하니까요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,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.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. 백세살롱이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. 재산을 여러분이 쥐고 계시면 자식들이 여러분을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. 이게 슬픈 얘기지만 사실입니다. 매달 용돈을 조금씩 주시든지 명절 때 뭔가 챙겨주시든지 하면 자식들도 어머니 뵈러 가야지 하고 더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. 이걸 돈으로 자식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.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. 셋째, 현명하게 재산을 관리하고 나누는 방법입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재산을 무조건 안 주라는 게 아닙니다. 현명하게 주는 겁니다. 먼저 절대로 한 번에 다 주지 마세요.
집이든 예금이든 살아계실 때 필요한 만큼은 반드시 여러분 명의로 남겨두셔야 합니다. 최소한 10년에서 15년은 거뜬히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은 확보하세요.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하세요. 공증받은 유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. 내가 죽으면 이건 누구한테 저건 누구한테 명확하게 써놓으시면 자식들도 함부로 못합니다. 어머니 유언대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또 하나, 매달 조금씩 나눠주는 방법도 좋습니다. 목돈을 한 번에 주는 것보다 매달 용돈 형식으로 조금씩 주시면 어떻습니까? 그러면 자식들도 매달 여러분을 찾아올 이유가 생기고 여러분도 필요할 때 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집을 넘겨주실 생각이시라면 절대로 그냥 증여하지 마세요.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. 집은 넘겨주되 여러분이 그 집에서 평생 살 권리를 법적으로 확보하는 겁니다. 이것도 공증이 필요하니까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꼭 서류로 남기세요.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정기 수입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. 그건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. 자식이 엄마 내가 관리해 줄게 이러면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. 자,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떠세요? 혹시 내가 자식을 못 믿는 나쁜 부모인가 이런 생각 드십니까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여러분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.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. 아니, 사셔야 합니다. 재산을 쥐고 계시는 건 자식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.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겁니다.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겁니다. 그리고 그게 자식들한테도 더 좋습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독립해 계시면 자식들도 부담이 덜 하거든요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재산 때문에 자식과 싸우지 마세요. 대신 대화하세요.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불안해. 그래서 이건 엄마가 쥐고 있을게. 나중에 다 너희 거니까 걱정 마.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. 그리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.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게 너희한테도 좋은 거야. 엄마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면 너희한테 손 안 벌리잖아. 이렇게요.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,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기를 바랍니다. 재산은 숫자가 아닙니다. 여러분의 자존심이고 품위이고 선택권입니다. 평생 고생해서 모은 그 재산 여러분이 당당하게 쥐고 계셔야 합니다. 그게 자식한테도 여러분한테도 가장 좋은 길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백세살롱이 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